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할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또 기술주들, 엔비디아의 독주도 눈에 띄었고요. 이번 주 오늘 금요일장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봐야 될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볼 건데 첫 번째 리스트. 자, 우리 증시 대기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현재 125조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제대로 실탄을 장전 중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언제쯤 적극적으로 들어올까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먼저 본부장님, 지금 밸류업 발표 이후에 사실 뭐 이렇다 할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아서요, 개인들이요. 언제쯤에 그 자금들 들어올까요? 다음 주에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있고 아니면 3월에 FOMC를 확인하고 좀 봐야 된다 이걸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거의 이거래일 동안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는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11월 뭐 이제 작년 11월 2일부터의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은 일단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에서 일부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오늘 반도체 쪽이 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차익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메워질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위클리 옵션까지 또 같이 맞물려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달아 개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거의 한 7천억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이제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시에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좀 정거래라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새롭게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테마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좀 수급의 흐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그런 큰 비중이 늘어나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올 때 개인이 받아주면서 이제 물량에 좀 회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흐름들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제 저PBR 쪽에서 상당히 높게 올라간 종목에서 좀 차익이 나오면서 바이오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또 새롭게 신규로 또 새로운 테마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수급이 좀 이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유입될까까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저 PBR주들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반도체 다시 한번 저력이 확인됐잖아요. 어디로 좀 흘러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반도체랑 뭐 이제 저 PBR 쪽은 양대 산맥으로 일단은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을 보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나 뭐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상위에서 항상 좀 얘기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뭐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급이 이슈가 생겨서 수급이 쏠린 쪽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렇게 산업적으로 성장이 좀 강하게 나오는 쪽에서의 순환매를 일단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HTS마다 프로그램 순매수 현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9시 바로 나와서 이게 보이시면은 그 수급의 흐름을 좀 찾기가 좀 힘드니까 한 9시 반 이상이 지나갔을 때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수급이 특정 섹터로 좀 쏠리는 기조가 한 네. 2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날 이제 당일에 좀 같이 매매에 동참을 하셔도 충분히 좀 괜찮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급적인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기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쯤 유입이 될까? 그 타이밍도 궁금하고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 PBR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반도체는 좀 바이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달부터 어느 정도 이벤트가 충분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컨셉만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상회하는 또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1분기 실적은 조금 분위기가 제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일단 기존에는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하이닉스가 35% 정도였는데 최근 1월 달 이후부터 이제 비중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변화가 굉장히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오히려 이쪽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3월 18일 날 이제 AI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가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아니면 HBM3에 관련된 12단 반도체를 선보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좀 수급이 조금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와 그리고 AACR 관련된 바이오 하켓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암학회 앞두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과장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물론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HBM 만들기 위해 했던 NCF 기술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다른 NUF 소재를 도입하게 되면서 HBM 관련된 속도전을 조금 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잠정 실적 발표 때 1분기 때 아마 콩쿨에서도 그동안 감산에 대한 이슈를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관련된 좀 높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낙폭으로 좀 나왔던 삼성전자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4월 달에는 좀 전략적으로 그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셨고 그러면 그 업종을 말씀 주셨어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 내에서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을 본다면은 이제 이오테크니스가 있습니다.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삼성전자 쪽에 디램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최근에 레이저 이제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쪽 시장은 일본의 디스코 회사가 그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오테크니스가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작년 실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 제우스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세정 장비 업체로서 이제 HB 관련된 수율 개선을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곳에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두 종목들은 꾸준히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제우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 3월에 콕 집어 보시는 업종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일단 뭐 업종은 주도주는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것들은 뭐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변압기 쪽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정말 좋죠. 네,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 미국 쪽에 기반도 있고 뭐 단연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인데 지금 투자 경고를 받았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사실 주가가 제일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 LS 일렉트릭만 뭐 이제야 조금 고개를 빼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수만 매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프라부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뭐 사실 그 전에도 리포트들 읽어보시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변압기 전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출 단가, 뭐 PPI도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수주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조금 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우상향할 때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제 LS 그룹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작년 7월, 8월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죠. 그런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의 이런 긴 사이클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작년 수주 잔고만 보시더라도 1.9조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주 흐름들도 이제 3천억 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보강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검색을 하는 게 1이라고 하면은 뭐 GPT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10배로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초과압적으로 당연히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된 변압기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반도체가 결국에 좋아지면서 후발로 같이 붙을 수 있는 산업군으로 들어갔다라는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항상 대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노린다라는 관점으로 LS 일렉트릭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우리 본부장님의 관련주로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말 이제 바이오 안 갖고 있으면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 기세가 매섭은 상황인데, 신고가 질주를 하는 종목들이 뭐 계속 연이어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4월에 암호화폐를 앞두고 그 전에 옥석 가리기가 분주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옥 잡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확실히 이번 바이오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 확실히 뭐 알테오전을 먼저 시작을 해서 뭐 유황야인도 이제 올해 한 6월 아니면 8월 달쯤에 이제 FDA 승인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여기는 우리가 2015년 때 이제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그 당시 6개월 동안 적어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때의 흐름과 사실 지금의 흐름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K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인상 실험 그 기간들이 굉장히 좀 길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인상 3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 의약품 업체인 머크사의 로열티를 뭐 향후에 2028년이든 29년에 이제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그리고 유황야인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이 되게 되면 올해 4분기 때부터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상 자체가 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도 AACR이 열리긴 했었지만은 올해가 그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레오켄 바이오도 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AACR에서 학회 논문 발표를 했을 때 결국에는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술 이전 기대감이나 향후에 그런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스코까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저는 상반기 내 이게 4월달 AACR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HLB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리보세라립 FDA 승인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아스코와 아니면은 이제 유황양 관련된 이런 FDA 승인까지 덩달아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은 적어도 상반기 내는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에 뭐 바이오 정리해야 될까 이런 질문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봐야 된다. 이벤트가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눈길 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 지금 최근에 너무 강하게 올라갔다 보니 지금이라도 진입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 뭐 충분히 진입은 가능할 텐데 대신에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달까지 저도 이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이런 좀 굵직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슈들도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바이오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대형 바이오 산업군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들까지 나타난다면 제 생각에도 주도주로 한 번 정도는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대형주들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회 관련된 부분으로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좀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수급이 쏠릴 때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대부분이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라든지 지금 일부 갈 수 있는 산업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레이딩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기업 하나하나마다 사실 뭐 용어도 상당히 어렵고 일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가 많이 된 종목군들에 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리 인하가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는 대형주들의 제약 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그럼 네. 오늘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았는데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알티오젠이나 뭐 유한양이나 이런 모멘텀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신약에 대한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관련된 이제 뭐 핫하게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기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다 허가가 되고 시장의 캐파가 넓어지면 뭐 당연히 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DMO 쪽으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대부분 좀 실적이 안 나올 때 유일하게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 굉장히 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단연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 눌림 이후에 지금 좀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 주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제약 바이오 내에서요. 네, 일단 뭐 ACR에서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뭐 ABL 바이오나 이제 레오켄 바이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가 ABL 바이오는 예전 이제 재작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ABL 501이 그때 기술 이전이 됐었는데 이번 학회에서 새로운 신종 이중 항체에 대한 파이프라인 2개를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레오켄 바이오도 여러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는 점이 항상 매년마다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는 게 레오켄 바이오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ADC 항암제 관련된 관심도 좀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레고켄 바이오 말씀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좀 봐야 되는 종목들 ABL 바이오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속도 내면서 체크리스트 세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 SDI가 진짜 폭풍 질주를 해줬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 건데요.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얘기하는데 인터배터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 삼성 SDI 10% 이상 급등한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먼저 네. 듣겠습니다. 예. 네, 뭐 일단은 오늘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반도체 쪽이 너무 좀 좋았거든요.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로 2차 전지로 쏠렸던 그 수급이 오늘 뭐 조금 유지는 되겠지만 그 힘 자체는 전거래일과 좀 비슷할까라는 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어쨌든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속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만약에 이런 반도체나 이런 기타 산업군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반에 너무 좀 가파른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급등 이후에 수급이 이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단기 차익을 좀 보여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수요단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뭐 가격 경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렇게 배터리 쪽으로 이벤트가 터지고 이런 개발한다라는 게 사실 이전부터 가이드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수급이 쏠린다라는 것은 뭐 바닥권에서의 좀 기술적인 분석 반등이라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이전처럼 뭐 구조적으로 막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부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1차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에서 좀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I 오늘 사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물론 어제 얘기했던 좀 전고체 쪽으로 대한 흐름은 따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나 뭐 한농화성
운송이나 이런 관련된 전고체에 어떻게 양산의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전기차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선되는 흐름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게 2차 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만큼은 이쪽에 또 테마가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고체 안에서 보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뭐 이슈 스페셜 뭐 케미칼도 있고 뭐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최근에 관심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등락폭이 굉장히 컸던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런 삼성 SD와 관련해서 이런 제휴 맺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고체 쪽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하단에 지금 종목들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종목 짧게 종목만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일단은 뭐 상승 트리거를 만든 종목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원통형 쪽으로 보면 뭐 TC 스틸이라든지 뭐 기타 종목군들을 좀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3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다음번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